안녕하세요. 여주 이천 토지 전문 TV입니다. 10월 15일 정부가 발표한 토지 거래 허가구역 확대 및 부동산 안정화 대책 이후 토지 시장이 조용한 듯하지만 투자자들의 머릿속은 이미 대혼란입니다. 서울과 주요 도시가 규제로 묶이면서 투자자들의 시선이 외곽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토지 시장 흐름도 꽤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흐름은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번 대책은 수도권 외곽 지역 그리고 비규제 지역의 토지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곽 땅값 과연 어디로 튈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정부 정책이 토지 시장에 미치는 진짜 영향과 우리가 놓치기 쉬운 숨은 기회 지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처럼 시장이 불안정할 때는 예측보다 이해가 먼저입니다. 지금은 방향을 맞추는 시기가 아니라 시장 구조를 읽는 시기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였다는 점입니다. 지정 지역은 과천, 광명, 성남의 분당, 수정, 중원구, 수원의 영통, 장안, 팔달구, 안양 동안구, 수지구, 의왕, 하남입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실수요 목적이 아닌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즉, 투자나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사는 건 이제 법적으로 막혔다고 보시면 됩니다. 허가제는 단순히 거래를 제한하는 게 아닙니다. 허가 전에는 무효, 허가 후에만 유효, 매매뿐 아니라 증여나 교환도 모두 허가 대상입니다. 그럼 허가만 받으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이용 목적을 모두 심사받아야 합니다. 즉, 돈의 출처와 실제 사용 계획을 증명해야 허가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의무 이용 기간입니다. 주거용은 2년 실거주, 농업 복지시설은 2년 이상 사용, 개발 사업용 토지는 4년 이상 사용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허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결국 오르니까 사서 나중에 팔자는 전략은 이제 진입 자체가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럼 이번 대책의 본질은 뭘까요? 겉으로는 투기 차단이지만 실제로는 거래를 제한하면서 시장 참여자별 영향력이 달라지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거래가 확실히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허가 절차가 까다로워 일반 투자자는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 결과 외지인 매입이 급감하고 단기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분당, 과천, 용인처럼 GTX 및 산업벨트가 맞물린 지역은 언제 해제될까를 노리는 대기 수요가 쌓일 수 있습니다. 과연 풍선 효과가 어디로 튈지 궁금합니다. 규제가 심해질수록 시장은 잠시 멈추지만 이 멈춤 시기가 다음 상승 전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과거에도 규제가 집중됐던 시기에 외곽 지역 일부는 단기간에 10에서 20% 이상 오른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사야 할 때도 완전히 멈춰야 할 때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분석으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입지, 용도, 규제 가능성, 개발 계획, 이 네 가지를 함께 보면 시장 방향이 보입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 토지를 살 때는 어떤 점을 먼저 확인해야 할까요? 우선 이것부터 기억하세요. 관심 지역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걸 모르고 계약을 하면 허가가 나지 않아 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심 지역이 추가 지정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도 인근 지역 거래가 급격히 늘면 언제든 새로 묶일 수 있습니다. 관심 토지가 농지라면 용도에 따른 개발 제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곳인지 아예 불가능한 곳인지에 따라 땅의 활용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보통 이런 규제가 지정되면 시장은 이렇게 움직일 거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지정 직후에는 거래량이 급감하고 외지인 매입이 막히면서 시장이 잠시 멈출 수 있습니다. 지정 중반에는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 격차가 커지며 실수요 중심의 거래만 남습니다. 해제 직전이나 직후 억눌렸던 수요가 한꺼번에 움직이며 가격이 빠르게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보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 방법은 토지 이음 사이트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허가 구역 여부, 용도 지역, 지구 단위 계획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하다면 국토부나 지자체의 고시문 또는 관할 시청구청, 주민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면 됩니다. 거래 전에 확인하지 않으면 몰랐다는 이유로 계약이 무효가 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번 대책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다릅니다. 정부는 실수요 보호를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거래가 제한되면서 실수요자가 큰 영향을 받고 현금 여력이 있는 투자자들은 원하는 토지를 선별적으로 구매할 수 있어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습니다. 즉, 정책 의도와 실제 효과 사이에는 갭이 존재할 것 같습니다. 또한 토지의 특성상
아파트와 다르게 단기간에 가격이 급등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토지의 가치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책의 지속성, 금리, 인구, 개발 인프라, 시장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반영됩니다. 특히 농지의 경우는 더 보수적으로 움직입니다. 산업벨트가 새로 생기거나 관공서 이전, 지자체 택지 개발,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물류 대란처럼 물류 창고 수요가 폭발하는 등의 특별한 호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어렵습니다. 이미 도시의 랜드마크 주변 토지나 역세권, 지구 단위 계획이 확정된 주변 땅들은 가격이 오를 만큼 올랐습니다. 이제는 농지라도 투자로 접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이 정책에 따라 개발될지를 정확히 맞춘다는 건 신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그만큼 예측보다 시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시장은 거래가 멈춘 게 아니라 방향을 찾는 중이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규제의 목적은 투기 억제지만 그 과정에서 진짜 실수요자들이 더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제 오를까를 맞추기보다 어떤 토지가 오래 살아남을까를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정책은 언제든 바뀔 수 있지만 좋은 입지와 확실한 계획이 있는 토지는 결국 다시 주목받습니다. 이 시기를 잘 버티시고 정책의 흐름을 이해하면 토지 시장의 다음 변곡점을 누구보다 먼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이런 흐름을 이해하면 장기적 관점에서 좋은 토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과거가 힌트를 주었듯이 그 주인공이 시청자분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시장 흐름을 읽어가시죠. 감사합니다.